김연아 선수를 생각해보자. 그녀는 스케이팅 기술에 있어 세계 제1인데 그 능력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그것은 단순히 기술 수련을 통해 얻어지는 게 아니다. 기술을 익히고 그것을 잘 펼치려면 무엇보다도 침착해야 한다. 김연아 선수는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에서도 침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술들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이다. 기술만 있고 침착이 없었더라면 마음이 떨릴 것이고 그로써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은 뻔한 이치다. 담겨 있다는 것의 작용은 매우 놀랍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품속에 담겨 있을 때 그 마음도 평안해진다. 무술의 달인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능력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평정이다. 그들은 많은 기술을 연마하지만 가장 갖기 힘든 게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도인들이 벽을 바라보며 명상을 하는 이유도 바로 평정을 기르기 위해서인데 평정이 없다면 생각도 얕아지는 법이다. 도인은 평정을 수련함으로써 세상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갖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은 들떠서 살고 있는데 이것이 심하면 병을 초래하고 나쁜 운명을 끌어들이게 된다. 넘치지 않는 법,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양이의 태평한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고양이는 유연하고 침착하다. 고양이는 당황하는 법이 없고 언제나 태평하고 행동을 하는 데는 정밀하고 침착하다. 고양이는 한마디로 침착한 동물인 것이다. 호랑이도 마찬가지다. 옛사람이 호랑이에 대해 태괴의 성질을 가졌다고 말한 것은 정밀하고 탁월한 분석이라 볼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어떤가? 나 자신부터 침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곤란한 일을 당했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침착한 자세를 유지하는가? 참 어려운 일이다. 뛰어난 싸움꾼이었던 김도환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러한 싸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침착하지 못한 사람은 적을 마주했을 때 마음이 흔들려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한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옛말이 있는데 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라는 뜻이다. 고양이를 다시 보자. 언젠가 내가 TV에서 본 것으로 고양이의 침착함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다. 고양이의 바로 앞에 거대한 악어가 한 마리 있다. 그 악어는 물 밖으로 막 나오는 중이었는데 고양이가 막아섰다. 고양이는 앞발로 악어의 콧등을 탁탁 쳤다. 악어는 약이 잔뜩 올라서 앞으로 확 달려나왔다. 단번에 물어버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양이는 가볍게 뒤로 물러나면서 피하고는 다시 악어의 콧등을 쳤다. 악어는 잔뜩 벼르다가 재빨리 앞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고양이는 침착하게 피했다. 같은 동작이 여러 번 이어졌다. 마침내 악어는 물속으로 피해버렸다. 고양이는 도망가는 악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별일 없다는 듯이 딴청을 부리고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양이의 침착성이다. 사람이라면 물 밖으로 나오는 악어를 보고는 혼비백산했을 것이다. 나라면 1km쯤 도망가서 만원경으로 살펴볼지언정 악어 앞에 나서고 싶지는 않다. 악어는 몹시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빠르다. 게다가 나는 악어 앞에서 도저히 고양이처럼 침착할 수 없다. 침착은 인간이야말로 갖추어야 할 덕목인데 고양이에게 그런 능력이 천부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부럽다. 물론 지금은 고양이의 능력을 칭찬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주역의 분류 기능이다. 택괴는 주역의 8개 중 하나로 이제 우리는 세상을 분류하는 한 가지 방법을 배웠다. 주역의 8괴는 온 세상을 8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중 택괴 하나만 알아도 인간에 대해 평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을 확보한 것이다. 저 사람은 침착한가, 그렇지 않은가. 또한 택괴는 담겨있다는 의미인데 담겨있고 담겨있지 않은가를 통해 인간의 됨됨이도 논할 수 있다.
행동이 단정한 사람은 택계로 분류되는데 단정함의 정도에 따라 택계이냐 아니냐를 평가할 수 있다. 택계에 덕성이 없는 사람은 범죄인이 되기 쉽다. 또한 침착하지 못한 것은 일종의 신경성 질환처럼 보이기도 한다. 우리는 이렇게 잠깐 사이에 세상을 구분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다. 그렇다면 택계를 좀 더 살펴보자. 교양 있는 사람, 절제력이 있는 사람을 택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소위 막간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들은 택계와 거리가 멀다. 연못 같은 사람, 즉 택계인 사람은 생명력을 안에다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운의 낭비가 심하다. 일찍 죽는 사람도 택계의 기운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사고를 잘 찢는 사람도 그와 같은 성향이 있다. 나 자신부터 택계의 덕성을 갖추고자 하지만 쉽지 않다. 사람을 볼 때 택계의 요소를 보면 그 사람의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음의 노출이 심한 사람은 믿기 힘든데 이런 사람은 쉽게 의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즉, 담아놓는 능력이 약한 사람인 것이다. 주역은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사물의 핵심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이 주역의 가장 기본적인 힘이다.